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고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집에 들어오면 예전처럼 왔어? 라는 말도 없었다. 부엌에서 들리던 그릇 소리도 TV에서 흘러나오던 예능 소리도 없었다. 집은 늘 조용했다. 처음엔 그게 편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기분 맞추지 않아도 되고 괜히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문자를 보내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읽은 표시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걸 이해해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때는 몰랐다. 그 침묵이 이해가 아니라 거리였다는 걸. 아내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소한 것도 다 말해주던 사람이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줌마가 그랬어. 반찬 간이 오늘은 좀 센 것 같아.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 오늘 어땠어? 괜찮아. 그 대답은 늘 같았다. 괜찮아. 별일 없어. 피곤해서 그래.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내가 괜찮다고 말했으니까. 괜히 더 묻는 게 아내를 귀찮게 하는 것 같았고 괜히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회피였다. 아내는 하루에 하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다. 아침에는 다녀올게. 응. 저녁에는 밥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대화는 메신저보다 짧았다. 같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아내는 나를 보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 아내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을 때가 있었다. 나는 그걸 못 본 척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하겠지. 지금은 그냥 피곤한 거야. 그렇게 나는 아내의 침묵에 점점 익숙해졌다. 그 익숙함이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는 걸 그땐 몰랐다. 집이 조용하다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싸움이 없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믿었다. 주변에서도 늘 말했다. 부부끼리 싸우지 않으면 좋은 거지. 조용한 집이 최고야. 나는 그 말에 기대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묻지 않았다. 아내가 웃지 않아도 원래 결혼하면 다 그래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게 된 거지? 그 질문이 잠깐 스쳤다가 곧 사라졌다. 나는 그 질문을 깊이 붙잡을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이었다.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울음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리모컨을 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문을 열까 아무 일 없는 척할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괜히 건드리면 더 힘들어질 거야. 내일 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나는 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나는 느꼈다. 아내의 침묵이 편안하지 않다는 걸. 그 침묵이 나를 점점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걸. 어느 날부터 아내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예전에는 내가 늦는 날이면 불을 켜두고 있었다. 식탁 위에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 음식이 덮개를 씌운 채 놓여 있기도 했다. 지금은 아니었다. 집에 들어오면 불은 꺼져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다. 여보? 대답은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면 아내는 이미 누워 있었고 등을 돌린 채였다.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나는 차라리 아내가 화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 이렇게 늦어? 당신은 늘 그래. 그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했다. 그건 아직 나에게 기대가 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늦게 들어와도 연락 없이 외박을 해도 아내는 묻지 않았다.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그 질문조차 없었다. 그 무관심이 나를 서서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화를 내는 건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뜻 같았기 때문이다. 아내의 하루를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어디를 다니는지, 누굴 만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전엔 자연스럽게 알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 뭐 했어? 그냥.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더 이상 나를 끼워 넣을 자리가 없었다. 아내의 하루는 아내 혼자 완성되어 있었고 나는 그 바깥에 있었다. 그 사실이 가장 크게 나를 흔들었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창밖의 자동차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예전에는 이런 소리를 의식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내가 말을 하지 않자 모든 소리가 과하게 크게 들렸다. 나는 일부러 TV 볼륨을 키웠다. 그 소음으로 이 침묵을 덮고 싶었다. 하지만 TV를 꺼버리면 다시 그 침묵이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나에게 무언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넌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니? 나는 수없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요즘 왜 그래? 나한테 할 말 없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 만약 아내가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걸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는 불을 끄고 먼저 누웠다. 나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침묵이 계속되면 우리는 정말 끝날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나는 잠들지 못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은 저녁 먹고 올게. 그 문장은 짧고 담담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구랑? 몇 시쯤? 같은 말이 이어졌을 텐데 나는 묻지 않았다. 아내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게 이상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 알려줄 필요조차 없다는 거리감. 밤늦게 돌아온 아내는 조용히 씻고 방으로 들어갔다. 재밌었어? 응.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아내는 더 이상 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걸. 아내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피곤해서도 기분이 안 좋아서도 아니었다. 그건 아내가 선택한 하나의 태도였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의 태도.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아내는 나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건 싸움보다 더 무서운 상태였다. 싸움은 아직 붙잡고 있다는 뜻이지만 이건 이미 내려놓았다는 뜻이었으니까. 아내는 분명 같은 집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아내가 뭘 먹는지 알 수 없었고 빨래를 해도 서로의 옷이 섞이지 않았다. 각자의 생활 반경이 눈에 보이게 분리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기분이 들까? 아내는 이미 혼자가 된 상태였고 나는 이제야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화를 내달라고
빌고 싶은 기분이었다. 왜 이렇게 늦어? 왜 말 안 해? 당신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니까.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말을 꺼내면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화를 피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밤마다 내 머릿속에 남았다.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 관계가 이미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우리 괜찮은 거야? 그 질문은 너무 늦었고 너무 조심스러웠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괜찮다고 생각해? 그 대물음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난 오래전부터 괜찮지 않았어. 그 말이 가슴을 세게 때렸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내의 침묵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을 이미 다 써버린 상태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이 침묵이 가장 무서운 이유를.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 옷장을 열었을 때 아내의 옷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화장대 위에 있던 작은 화장품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욕실에 놓여 있던 아내의 물건들도 정리된 듯 보였다. 이거 어디 갔어? 정리했어. 그 대답은 설명이 아니었다. 보고였다. 아내는 나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이유를 말하지도 않았다. 그제야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아내는 이미 나 없이도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예전의 침묵이 무관심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결심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필요한 말만 했고 감정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이거 내일 필요해. 알겠어. 그 말들 사이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내에게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나는 갑자기 부지런해졌다. 퇴근을 조금 일찍 했고 집안일을 먼저 했고 괜히 아내의 하루를 물어봤다. 오늘은 어땠어? 그냥. 그 대답이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요즘 우리 너무 말 안 하는 것 같지 않아?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다. 나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그 말들이 내 입에서는 진심이었지만 아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 무표정이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보였다. 얼마나? 모르겠어. 그 모르겠어라는 말이 이 관계의 끝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미 아내는 나에게서 마음을 거둔 뒤였고 나는 이제야 그 빈자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 시간 차이가 너무 잔인했다. 그날 밤 아내는 나에게 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충분히 말해왔고 나는 그걸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내는 알고 있었다. 아내의 침묵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건 모든 감정을 이미 다 사용해버린 사람의 마지막 언어였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아내가 화를 내지 않았던 이유, 따지지 않았던 이유, 울지 않았던 이유를. 그 침묵은 나를 배려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이 이별보다 더 무서운 이유를 아내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이별을 선언하지도 않았다. 대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책장 맨 아래 칸부터.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나누고 있었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 이건 두고 갈게. 그 말들이 내 귀에는 이별 통보처럼 들렸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다. 아내는 고민 중인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낸 상태라는 걸. 침묵은 준비였고 정리는 실행이었다. 아내가 집에 있어도 집은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필요한 말만 했고 필요한 동선만 움직였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다. 나는 일부러 아내가 있는 쪽으로 갔다. 괜히 물을 마시고 괜히 냉장고를 열고 괜히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 춥더라. 응. 그 짧은 대답 뒤에는 어떤 여지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내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 집을 떠난 상태라는 걸. 아내는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회사에 가도 집 생각이 났고 집에 오면 아내의 눈치를 봤다.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했고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다. 아내가 말을 걸던 시절, 서운하다고 말하던 순간, 눈치를 보며 웃던 얼굴. 그 모든 장면이 늦게 와서야 의미를 가졌다. 그때 왜 그냥 넘겨버렸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내는 끝까지 조용했다. 미안해. 이제라도 달라질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도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다. 알아? 당신이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그 말이 나를 안심시키는 대신 더 아프게 만들었다. 미워할 수 없다는 건 이미 포기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 침착함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짐이 거의 정리된 날 아내는 말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갈게. 그 말은 확정된 미래처럼 담담했다. 나는 그제야 아내의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그건 화를 참는 침묵도 기다리는 침묵도 아니었다.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이 굳이 더 말하지 않는 마지막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날 집은 너무 조용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지 않았다. 짐도 많지 않았고 울음도 없었다. 몸 조심해. 응.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아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붙잡지 못했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 안에는 아내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아내는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별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집은 그대로였다. 식탁, 소파, 침대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느낌이었다. 아내의 컵이 하나 줄었고 슬리퍼가 사라졌고 욕실 거울 앞이 이상하게 비어 보였다. 그 공백들이 말보다 더 크게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텼는지. 아내는 떠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 안 곳곳에는 아내의 침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기억들이 밀려왔다. 아내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던 순간들, 내가 휴대폰을 보며 대충 넘겼던 대답들, 괜찮아라는 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던 나. 그때 조금만 더 물어봤다면, 조금만 더 들어줬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아마도 결과는 같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기억은 남았을 것이다. 나는 그 최소한의 역할조차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별보다 그 사실이 더 아팠다. 이제야 알겠다. 아내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벌도 아니었고 복수도 아니었다. 그건 마지막까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선택이었다. 더 말하면 상처만 남을 걸 아내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침묵으로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혼자서 떠난 것이다. 아내의 침묵은 가장 차분했고 가장 정중했고 가장 완벽한 이별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 침묵이 나에게는 가장 무서웠다. 아내의 침묵이 무서웠던 이유는 그 안에 너무 많은 말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 힘들다. 나 외롭다. 나 좀 봐달라. 그 모든 말이 침묵 속에 있었는데 나는 듣지 않았다. 아내는 소리치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그 포기가 이별이 된 뒤에야 모든 걸 이해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긴다.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해졌다면, 말을 아끼고 있다면, 웃지 않고 있다면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침묵은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라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없다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으니까. 아내의 침묵이 가장 무서웠던 이유는 그 침묵이 이미 끝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